이번에는 벽걸이 에어컨 총 정리를 해보고 추천 제품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브랜드는 삼성, LG, 캐리어입니다. 오늘의 순서는 1. 에어컨 구매 가이드 2. 제조사별 차이점 3. 브랜드별 라인업 차이점 추천 제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에어컨 구매 가이드. 본격적으로 제품 비교를 하기 전에 에어컨 구매 전 체크사항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평형대. 먼저 에어컨 브랜드를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평형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벽걸이 에어컨은 가장 작은 평형대는 6평형대부터 큰 평형대는 16평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정집 방에 사용할 에어컨이라면 설치 공간이 대략 6평, 7평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면적과 동일한 평형대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거실에 설치할 경우라면 주방, 공간까지 고려해서 실제 면적의 1.3배 정도를 곱해서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집에 딱 맞는 평형대를 선택해서 제품을 비교해보고 싶은데 막상 홈페이지에서 보면 평형대는 찾을 수가 없고요. 냉방 면적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면적에서 3.3제곱미터를 나누면 평형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쉽게 평형대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모든 제조사, 브랜드에서 에어컨은 보통 에어컨 모델명에 평형대를 적어놓고 있어서 모델명 숫자를 보고 구매하시면 편리합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벽걸이 에어컨을 고를 때 동일한 평형대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 중 에너지 효율 등급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1등급, 5등급, 등급 차이가 커서 실제 5등급 제품은 얼마나 전기료가 많이 나올까 선뜻 구매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5등급이라고 해서 꼭 전기료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1등급과 5등급 제품이 실제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기준 LG전자 7평형 벽걸이 에어컨 1등급 제품과 5등급 제품을 비교해보면 1등급 제품은 월간 에너지 사용 비용이 약 18,000원이고요. 5등급 제품은 약 26,000원입니다. 두 제품 간 전기료는 한 달에 약 8,000원 정도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제품의 가격은 1등급이 약 27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럼 보통 에어컨을 1년에 4달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32,0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8년 정도는 사용을 해줘야 처음 구매할 때 가격 갭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조건 1등급을 구매하는 것은 꼭 합리적인 소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월간 에너지 사용 비용은 설정 온도 26도를 기준으로 약 하루 7.8시간 사용할 때 사용되는 월 소비 전력량에서 1kW당 180원가량의 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실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월 소비 전력량이 400kW 이상 될 경우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어서 에너지 사용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만약 동일한 스펙일 경우라면 1등급과 5등급 제품의 가격 차이가 25만원 정도면 1등급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25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면 5등급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에어컨을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경우라면 누진세를 고려해서 1등급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3. 설치비. 에어컨을 설치하는 제품이라서 배송만 받으면 끝이 아니죠. 각 가정마다 설치 환경이 다 달라서 추가 비용 몇만원 내면 되는 집과 10만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제조사마다 홈페이지에 있는 기본 설치비를 꼭 한번 메모해 두었다가 대략적인 우리 집 설치비를 인지한 상태로 설치하면 찝찝한 기분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에어컨 설치비는 고려 안 하고 있다가 설치 기사님의 설치비 요구로 인해서 기분 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설치 기사님들도 정해진 기준대로 일한 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설치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미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추가 설치 비용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LG전자 기준으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배관이 발생할 경우 1m에 13,000원이 추가되는데요. 알루미늄 배관 기준이고요. 동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터당 19,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건 10평형 벽걸이 에어컨 기준이고요. 더 큰 평형대는 금액이 더 비싸집니다. 기본 배관은 벽걸이는 5m가 제공되지만 실외기와 실내기의 거리가 먼 경우 추가 배관을 더 연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벽에 타공을 할 경우 2회까지는 무료인데요. 한 개 추가될 때마다 만원씩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실외기 앵글이 필요한 경우 공인 비용도 발생하고 또 실외기를 2층 이상의 외벽이나 난간에 설치할 경우에 위험수당도 발생하는데요. 위험수당은 대략 3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실외기 앵글의 가로 길이가 80cm 이하일 경우에는 12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그 이상은 14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외기를 받침대 위에 올리게 되면 받침대 비용도 추가되는데요. 원활한 공기순환을 위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받침대의 가격은 6만원이며 큰 평형대는 더 비싸집니다. 마지막으로 배수펌프 금액은 최소 7만원이며 호수 길이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라면 공식 홈페이지를 제외하면 에어컨 실외기를 뺀 금액으로 저렴하게 노출한 다음에 막상 결제하려고 보면 실외기 별도 20만원, 기본 설치비 별도 10만원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품이 더 싸 보이게 하려고 유도하는 상술인데요. 그래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것저것 살을 붙인 최종 금액도 오프라인보다는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설치 업체에서 설치 비용을 챙기려고 에어컨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보통 연식 지난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신제품보다 더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어서 괜찮은 곳도 많습니다. 제가 에어컨을 추천드릴 때는 공식 홈페이지와 쿠팡 같은 사이트에서 다 비교하고 조금이라도 더 싼 곳을 링크로 남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제품이 품절되거나 배송이 밀리는 경우는 직접 다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에어컨 비교하기 전에 사전에 알아야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벽걸이 에어컨을 구매할 때는 이 정도만 참고하셔서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있는 챕터에 추천 제품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챕터를 이용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매하실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을 해당 링크로 구매할 경우에만 저한테 수수료가 제공이 됩니다. 어차피 인터넷에서 최저가 수준으로 골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힘들게 여러분이 수고하면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수고비 준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벽걸이 에어컨을 리뷰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얼마 되지도 않는 벽걸이 에어컨 하나 구매하는데 저 복잡한 걸 다 알아야 한다고? 이런 반응이었어요. 또 어떤 분은 저 기능은 꼭 있었으면 했는데 저렴한 모델에는 저 기능이 없었네요. 비교하고 사길 잘했어요. 후회할 뻔했어요.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저렴한 제품은 저렴한 만큼 기본에 충실해서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에어컨이 시원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뒤쪽에 있는 추천 모델 챕터로 바로 이동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꼼꼼한 리뷰가 필요하시다면 이번 챕터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챕터 2, 제조사별 차이점. 비교 브랜드는 삼성, LG, 캐리어입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평형대에 무관하게 각 제조사마다 가장 기능 스펙이 높은 제품들만 모아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소개하는 기능에서 난 저 기능은 필요 없어. 난 저 기능 필요해. 하면서 체크해 두시고 나에게 딱 맞는 브랜드와 옵션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바람 방향. 먼저 바람 방향을 따져봐야 합니다. 바람이 상하로만 조절되는지 아니면 상하 좌우 모두 조절되는지 중요하잖아요. 선풍기도 고개를 상하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제품이 있듯이 에어컨도 옵션마다 다릅니다. LG와 삼성 중고가의 모델은 상하 좌우 바람 제어가 가능합니다. 2. 무풍. 에어컨을 틀고 잠을 자다 보면 추워서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무풍 기능을 사용하면 은은하게 냉방해줘서 쾌적합니다. 제가 스탠드 에어컨은 무풍을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천장형이나 벽걸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드 에어컨은 무풍 운전을 하면 토출구 앞쪽만 시원해지기 때문에 뒤쪽은 금방 더워지거든요. 그래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무풍, 스탠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적인 부분이 강하지만 벽걸이는 차가운 냉기가 아래로 흐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LG도 2년 전부터 소프트 바람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소프트 바람도 약한 바람을 보내주는 기능인데요. 약 3단계로 조절되고 가장 약한 모드에서는 삼성의 무풍보다 더 약한 냉방이 가능해서 춥지 않습니다. 소프트 바람은 바람 세기가 약해서 소음도 없는 편인데요. 약 20dB 수준이어서 조용한 걸 원하시는 분들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참고로 LG전자 벽걸이 에어컨 중에서 듀얼쿨 모델은 메인 토출구 외에 상단에 전용 토출구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소프트 바람을 보내줍니다. 소프트 바람도 무풍처럼 은은하게 동굴 속에 있는 바람을 보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캐리어에는 별도로 무풍 기능은 없습니다. 다음은 쾌적 제습 기능 비교입니다. 날씨가 꿉꿉하거나 장마철 제습 기능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에어컨 제습 기능은 사실상 냉방 모드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냉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분이 있는 공기가 후면으로 흡입되고 차가운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수분을 뺏기다 보니까 공기가 건조해지고 제습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습 기능을 제조사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냉방 모드에 비해서 제습 효과가 더 좋게 알고리즘이 변경된 건 맞지만 크게 보면 제습 기능도 냉방 모드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습 기능을 사용하면 냉방한 것처럼 춥습니다. 전기도 송풍처럼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냉방보다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쾌적 제습, 정온 제습 기능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캐리어 제품에는 정온 제습 기능은 미적용되고 있고요. 일반 제습 기능만 적용됩니다. 먼저 삼성의 쾌적 제습은 제습을 할 때 지나친 열교환으로 인해서 실내가 추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교환기에 냉매를 소량만 보내줘서 필요한 만큼만 냉기를 만들어서 토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춥지 않게 제습을 할 수 있고요. 또 일정 부분만 열교환이 되기 때문에 전기료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처음 정온 제습 기능을 적용하였는데요. AI 콜드프리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처럼 춥지 않게 제습해주는 것이 핵심인 기능이지만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콜드프리 기능은 내가 원하는 온도와 습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가령 평소 25도 정도의 냉방 온도를 좋아한다면 이때 제습도 60% 정도로 따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딱 나한테 맞춤형 온도, 습도에 냉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콜드프리는 차가운 냉매가 지나가는 열교환기 앞에 미지근한 냉매가 지나가는 열교환기를 이중으로 앞뒤로 배치해서 냉기가 너무 차가워지는 것을 보완하는 원리로 춥지 않게 제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콜드프리가 적용된 모델을 구매하시려면 최소 100만원 이상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청정 관리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오래 사용하거나
쓰거나 오랜만에 사용하다 보면 쾌쾌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서 불쾌하잖아요. 이유는 냉방이 되면서 열교환기에 습기가 생기거나 이물질이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평소 자동건조 기능으로 냉방 후에 물기를 제거해주지 않는다면 곰팡이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 에어컨은 곰팡이와 세균 번식을 예방하는 기능들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웬만한 모델은 요즘 열교환기에 습기를 말려주는 자동건조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지만 브랜드마다 제품 그레이드에 따라서 좀 더 깨끗하게 청결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차동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캐리어 제품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만 적용되었는데요. 열교환기에 습기를 제거해주는 자동건조 기능은 기본적으로 적용되었고요. 열교환기에 응축수를 생성한 다음에 동결 후 녹이면서 자동건조해주는 기능이 적용됩니다. 또한 쉽게 제품 커버를 오픈해서 프리필터를 청소할 수 있는 이지 오픈 패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도 캐리어에 적용된 특장점은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삼성은 워시클린이라고 부르고 LG전자는 열교환기 자동세척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LG전자 벽걸이 에어컨에는 열교환기에 오염물질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AI 열교환기 세척 기능도 적용된 모델도 있습니다. 또한 LG전자는 UV LED 펜살균 기능과 올클린 기능도 적용된 모델도 있는데요. UV 펜살균은 바람을 보내주는 팬의 청결 관리를 위해서 UV를 쏘아주면서 살균하는 기능이고, 올클리닝 기능은 오랜만에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 열교환기를 세척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싹 관리해주는 기능인데요. 에어컨 사용 시즌이 끝나고 사용해도 괜찮은 기능입니다. 삼성은 이지케어 6단계를 쏘고하는데요. 다른 기능은 다 비슷하지만 구리항균 필터가 적용된 제품도 있고요. 교체 없이 물 세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AI 바람, AI 쾌적 등의 기능은 강력한 냉방이 필요할 때는 쾌속 운전을 통해서 설정 온도에 빠르게 도달시키고요. 설정 온도에 도달한 다음에는 간접 운전 또는 쾌적 운전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주로 좋아하는 온도 패턴을 학습해서 맞춤형 바람을 보내주는 원리입니다. 고급형 제품들은 대부분 1등급의 에너지 소비 효율이 적용되었으며, 제조국은 LG와 캐리어는 중국, 삼성은 태국 등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삼성, LG의 저가형 제품은 중국 TCL에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앞서 안내해드린 특화 기능들은 저가형 제품에는 미적용된 기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판단하셔서 옵션을 제외하고 아니면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수면하면서 감기에 걸리거나 잠을 뒤척이시는 분들은 무풍이나 소프트 바람 정도는 옵션으로 선택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지케어 기능은 자동 건조만 충실하게 사용해도 어느 정도 곰팡이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자동 건조 설정을 켜놓은 상태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챕터 3 브랜드별 라인업별 차이점 추천 제품.